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Practice works. 무슨 말이냐면, 수행은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배우는 것은 잘하고 또 좋아하는데, 이제, 그 하는 것은 좀 많이 부족해요. 실제로 명상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명상을 하기 위해서 또 명상에 이렇게 몸을 좀 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수요 집중 명상을 만들었어요. 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오프라인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함께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그럼 이제 그게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또 그 약발로 이제 일주일을 버티고 이제 좀 더 친해지고 이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런 도반이 되고 우리 직장인들은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어, 아까 명상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제 명상이 잘 안 될 때는 때로는 좀 뭐랄까 명상을 안 하면 좀 명상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애쓰면 이제 명상이 잘 안 돼요, 사실은. 명상은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 어, 애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애씀을 빼는 게 이제 명상이니까 너무 애쓸 때는 애써서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때로는 애써서 잘 되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잘 안 될 때는 그냥 잠깐 멈추고 지관타자라고 하죠. 지관타자. 그냥 앉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명상이 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음, 지관타자 아세요? 지관타자가 이제 저는 주로 지관타자를 하려고 해요. 그냥 앉기. 지관타좌, 그냥 앉기 이런 말인데요. 음, 그래서 이제 지관타자를 할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되지만 그게 안 되면 그 중간중간 이렇게 의도적인 명상을 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지관타자로 잠시 이렇게 전환을 하면 그 명상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조금 더 오히려 애쓰는 것보다는 이제 알아차림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알아차림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실습해야 되는 건데 알아차림은 문사수로 하게 됩니다. 문사수. 문은 이제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배우고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매일 어떤 책을 참고하고 이렇게 그리고 사는 그 배운 문과 수를 연결해 주는 게 사입니다. 그래서 문은 그 이론을 의미하는 거죠. 이론 이렇게 배우는 거. 그리고 수는 이제 실제 수행하는 거. 문사수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수죠, 수. 예. 그러니까 수행 아니면 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실제 그 명상의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명상 경험 말고는 다 이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하는 것 말고는 이제 다 잘하고 있어요. 막상 명상은 이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그래서 그냥 하는 거, 그냥 수행하는 거, 그냥 알아차리는 거, 명상 알아차림의 경험을 쌓는 거, 알아차림을 경험하는 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문사수를 기르는 것이 보살수행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그 문사 수를 기르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이 세 가지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매일 공부하고 또 법문 듣고 책을 읽고, 이거는 그 읽은 내용을 이제 remind 하는 게, 사는 remind예요. remindfulness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remindfulness. 물론 remindfulness는 실제로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remind, 상기, 이게 이제 사유의 뜻은 자기가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실천했나, 뭐 이런 것도 상기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뭐 마음을 비우는 순간순간 마음을 비우는 그런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또 내가 마음을 안 비우고 어떤 이렇게 때로는 내가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커피 덕분에 머리가 잘 돌아갈 때가 있어요. 예, 커피 안 먹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요. 커피 먹어야지 살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이제 커피 먹으면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있어요. 그런 욕심이 생겨요. 막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강의할 때 막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막 생각이 많은 거예요. 막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저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강의 끝나고 나서 이게 뭔 말했는지 내용은 많았어. 그리고 뭐 정보는 많았어. 근데 이렇게 막 전달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워야지 이제 전달이 잘 되고 또 이렇게 그리고 다 전달을 할 수 있고 마음을 비우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고 그때그때 순서대로 그 뭐라 하지 순리대로 이렇게 잘 전달이 되고 또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와닿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근데 내가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 강의할 때. 그럼 스스로에게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 순간순간 알아차려라. 이것만 의지하라. 알아차림만 의지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사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유. 이제 내가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도 스스로에게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뭐 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과 수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과 수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은 문대로 있고 수는 못하고 그러니까 문에서 수로 이어지려면 그게 이제 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remindfulness.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 그 운전할 때, 뭐 설거지 할 때, 또한 양치할 때 리마인드가 없으면 그럼 이제 그냥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리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습관대로 생각을 하고 그냥 뭐랄까 아무 배운 것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remindfulness.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이제 뭐 사람들 하고 있는데 뭐 누가 뭐 뭐라고 해서 아니면 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확 올라와요. 이제 그럴 때 그럼 이렇게 그때 이제 좀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그때 말을 잘못할 수 있고 또한 그 행동을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는 뭐냐면 이제 자기 마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랄까 특히 이제 좀 강력하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세게 올라올 때, 욱하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이런 리마인드가 없으면 그럼 이제 뭐랄까 쉽게 우리가 리마인드가 있으면 마음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마음과 함께 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수행을 까먹고 그냥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리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게 마음이 이제 그때 우리의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엇을 배우냐? 뭐 예를 들면 마음이 올라올 때는 이제 다루기가 쉽다. 그리고 올라올 무렵에 정신을 이렇게 바짝 알아차려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원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그 순간에 이제 리마인드를 하면 그럼 이제 그 배운 이론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문사수를 기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리액션으로 살거든요. 리액션으로 살아요. 리액션 아세요? 반응. 예. 근데 영어에서는 reactionary하고 respond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reaction하고 respond는 우리말로는 반응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그냥 반응밖에 없어요. 우리말로는. 내가 찾아봤는데 영어가 참 훌륭한 언어고 나는 영어 잘하지요. 학원 안 다니지요. 죄송합니다. 뭐 내가 잘났나 키가 크나 돈이 많나 이게 유일하게 잘하는 거니까 이거 뭐지 그냥 음, 이렇게 하거든요. Milk it for all it's worth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Milk it for all it's worth. 그러니까 milk 아세요? 우유 이렇게 milk 이렇게 그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그거를? 밀크 밀크 뭐지? 밀크. 아무튼 이 respond and reaction 우리는 reactionary하게 산다는 거요. reactionary는 그냥 이게 이제 reactionary가 실수이고 reactionary가 이제 약간 knee-jerk reactio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knee-jerk reac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무릎이 그 저기 뭐지? 발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knee jerk 이게 jerk이라는 말이거든요. reaction. 예, knee jerk reaction.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동 reaction, 자동 반응. 이게 우리의 업이고 이게 이제 이것으로 말 실수를 하고 이것으로 이제 남의 상처를 주고 이것으로 이제 그 뭐지 업을 쌓고 이제 이것을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우리의 그 뭐라 할까 그냥 습관이죠. 그래서 knee-jerk reac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캐치를 하는 게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그것을 캐치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캐치하는 것도 알아차림이에요. 저는 하고 나서 캐치를 많이 하거든요. 하고 나서 캐치를 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알아차림이에요. 왜냐하면 하고 나서 캐치를 하면 다음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럼 배운다는 것은 지혜를 쌓는 거예요. 경험을 쌓는 게 이제 지혜를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reactionary 뭐라 하지 이렇게 그런 자동 반응 때문에 이제 뭐 오늘도 실수를 두세 번 했어요. 벌써 물론 그건 캐치한 거죠. 캐치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런 자동 반응 때문에 계속 상처를 줘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막 그것으로 이제 막 누가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어? 그 자동 반응이에요, 그 사람의. 그것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해주고, 그냥 그 말을 집착하는 거예요, 말을. 그 사람 하는 말은 그냥 엉뚱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계속 엉뚱한 말을 해요. 예. 부모님부터 해서 동료들, 친구들, 스님, 그 스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엉뚱한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해요. 또 상처 주는 문자도 보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문자를 받을 때 그 말의 내용을 집착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는 그냥 knee-jerk reaction이구나. 이거는 이제 자동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봐줄 수 있는데 그 말을 집착하는 거예요.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입장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것을 집착하고 또 뭐 도로 욕하고 뭐 저거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또 아니면 뭐 상처 받아가지고 뭐 며칠 계속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을 굴리고 뭐 며칠, 몇 달, 몇 개월, 몇 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약간 지혜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자동 반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을 이렇게 더 명료하게 보고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봐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이제 봐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말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여유 있게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생각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동 그 반응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하고 좀 이제 조금 뭐랄까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수행자는 더블 스탠더드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더블 스탠더드 뭐라고 해요? 이중잣대예요. 수행자는 이렇게 남의 이렇게 자기는 잘해야 되고 남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야 되고 예 억울하죠. 그게 수행자예요. 예. 남은 끝까지 봐줘야 되고 남은 이제 남의 행동은 우리 일이 아니고 남의 행동은 이제 끝까지 봐줘야 되고 이제 자기 행동은 각별히 이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자예요. 그래서 남의 행동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야. 이제 뭐랄까 잘 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는 이유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다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뭐랄까 왜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혹시 키우면 강아지가 막 그 온갖 막 그 뭐지 이런 뭐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뜯고 어지럽히고
무엇을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그 온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나서 그 얼굴로 쳐다봐요. 그 화를 계속, 물론 처음에는 엄청 화가 나고 막 싫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얼굴로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얼굴, 약간, 뭐지, 왜 그 기회를 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잘 몰라서. 사람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이렇게 다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든 그 실수는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일한 죄는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의 유일한 죄예요. 악한 사람은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은 다 잘 모르는 사람이죠. 이렇게 무식한 놈들이죠. 근데 그래서 그냥 봐줘야 되는 거죠. 그 우리 강아지를 봐주듯이. 음, 예.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고요함의 지혜를 조금, 이제, 여기 수요 반에서도 고요함의 지혜를 좀 다루고, 그리고 저녁 때도 이제 고요함의 지혜를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고요함의 지혜를, 고요함이 말하다, Stillness Speaks, 그게 끝날 때까지 저희가 이제, 경전반하고 수요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책에서는 이제 그냥 한 단락씩 배워도 이렇게 순서대로 안 배워도 상관없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그럼? When you look at a tree and perceive its stillness, you become still yourself. You connect with it at a very deep level. You feel the oneness with whatever you perceive in and through stillness. Okay. Feeling the oneness of yourself with all things is true love. Okay. 나무를 나무의 그런 고요함을 이렇게 알아볼 때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고요해지고 또 어떤 깊은 그 연결성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각하는 것과 이렇게 고요함으로 인하여 이제 이 연결성, oneness를 이제 느끼게 되고 또 우리와 모든 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와 모든 게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참된 사랑입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이 연결성,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하죠. 연기는 이제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라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라는 거죠. 이제 그것은 고요함에 통하여 이제 그 연결성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연결성, 그 oneness의 관문은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고요함. 그래서 특히 이제 자연 환경이나 이런 이제 뭐랄까 산에 가거나 아니면 바다로 가거나 아니면 나무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또 산과 자연 환경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존재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모든 사물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이제 고통의 관문은 duality라고 하거든요. duality 아니면 separation. 또 duality는 이제 이 문법
이 원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원성의 다른 말은 separation이에요. separation. 분리. 예, 분리. 이제 우리는 이런 분리가 이제 환영이거든요. 굉장히 끈질긴 환영이죠. 이제 분리라는 것은 나와 남, 이렇게 나와 남, 그리고 나와 세상은 따로 있다. 이게 이제 separation. 근데 이게 이제 모든 뭐 고통의 관문이고, 모든 이제 이 separation, 또 다르게 말하자면 separation은 무명이에요. 무명. 이렇게 무지. 아까 이제 우리의 유일한 죄는 모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또 다르게 말하자면 무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지. 그래서 이제 무명이 또 다르게 말하자면 separation이에요. separation. 이렇게 분리감. 뭐 독립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따로 있다. 또 분리돼 있다. 이제 이런,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 oneness라는 말을 그렇게 또 뭐랄까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원도 아니고 뭐 어쨌든 약간 공성이 이제 불교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하지만 뭐 공성에 상대적으로 표현하려면 또한 공성하고 가까운 게 oneness예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공성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제 공성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알 수 없고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게 공성이잖아요. 근데 원너스는 조금 이해가 가잖아요. 이렇게 좀. 그래서 원너스가 공성하고 가까워요. 이렇게. 근데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원너스라는 말은 이제 힌두교에서는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원너스라는 말도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래서 오히려 유니티는 써요. 유니티. 같은 개념이죠. 유니티는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유니티, 같이 있는 거. 이렇게 합일, 뭐 유니티 뭐라고 하지? 합일, 또한 하여튼 같이 있다는 거요.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요. 이렇게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하여튼 연기라고 하죠. 우리말로 연기. interdependence or 이렇게 interconnectedness,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 또한 모든 것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를 아니면 꽃을 한번 바라볼까요?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꽃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나오나? 나와요? 이렇게. 이 꽃을 볼 때 이제 내가 이 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원성이잖아요. 내가 꽃을 보고 있다. 주체객체 행위, 이렇게 삼륜이라고 하죠. 삼륜이 이제 그 무명이에요. 무명의 관문이고, 탐진 모든 번뇌와 고통의 관문이 이제 삼륜이라고 해요. 주체객체 행위. 그렇지만 고요함 속에서 본다면 이제 고요함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고요함 속에 볼게요, 스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 앞에 놔도 되나? 앞에 놓으면 거기 안 보이겠다. 오케이. 하여튼 꽃만 보세요. 꽃을 보세요.
꽃만 보라고 하니까 또 하여튼 꽃을 보세요. 그리고 고요함 속에 보세요. 내가 꽃을 보고 있는 것보다 마치 내가 꽃인 것처럼 내가 꽃인가 아니면 내가 꽃을 보고 있는 자인가 잘 모를 정도로 꽃을 편안하게 이렇게 음, 릴렉스된 마음으로 아, 그냥 너무 개념 너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꽃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또 곳에 대한 어떤 개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은 그냥 두고 다시 곳으로 마음을 아, 돌아오게 하세요. 그냥 꽃이 보이면 되는 겁니다. 꽃 속에 마음을 씻듯이 꽃이 보이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안식 속에 릴렉스. 안식 속에 휴식. 네, 천천히 다시 들어오세요. 꽃을 보려고 했는데 자꾸 내가 보이니까 아마 그 방해가 되었죠. 아마 불쾌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꽃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음,
카로 융 아시죠? 카로 융은 이제 어렸을 적에 아주 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인가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돌 위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 돌인지 아니면 내가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이제 그 선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몰랐대요, 잘 정말. 내가 돌인지 아니면 내가 이 돌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인지 그게 이제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를 융이 돌이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었어요? 카를 융은 이제 그 사람도 아니었고 돌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자연에 가서 나무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냥 기대 없이 특별한 뭐지 기대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바라볼 때, 꽃을 바라볼 때, 이 뭐랄까 내가 꽃을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환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 경계가 없어요. 이렇게 분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우리는 그렇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보고 나무 산매 이렇게 나무를 보고 아니면 뭐 하늘을 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냥 어디 자연 바다를 보도 되고 바다를 뭐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무엇을 자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게 형상 명상이죠. 이렇게 안식과 안식 있잖아요. 이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안식 이게 안식이잖아요. 보이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속에 릴렉스를 하는 거예요. 안식 속에 휴식. 그러면 이제 이 내가 뭘 보고 있다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만 있어요. 보이고 내가 없고 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무 산매 아시겠어요? 그냥 나무를 이렇게 보고 그냥 안식 속의 휴식. 그럼 내가 뭘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만 내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없는 게 산매거든요. 내가 없는 게. 그럼 그렇게 한번 숙제로 이제 그럼 자연 환경에 가야시하죠. 어디 뭐 바다로 가도 되고 뭐 산에 가도 되고 인지한 사람은 산에 가고 인자한 사람은 산에 가고 현명한 사람은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오늘 법문을 마치고 여기 공덕과 삼세 공덕을 불보살들 회양을 본받아서 모든 중생 성불에 행합니다.